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빠르게 배달해드립니다. 주태영의 주식사서함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국채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금리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모두 하락 흐름을 이번 주 내내 가져갔거든요. 특히나 유가가 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6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다가 어제 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는데 90조 원에서 최대 11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세로 물량이 소폭 나왔거든요.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종목 상담 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상담 접수가 가능하시죠.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최대한 여러분의 많은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 지금 빠르게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이번 주도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한 주만 보내면 거의 8월이 다 지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8월에도 사실 근데 우리의 계좌는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서 또 시청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용 파트너입니다. 금요일장 같은 게 특징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타 종목들이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찍은 상황에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예상을 한번 해야 되고요.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돌파가 나오는 게 아주 그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또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선물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선물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과 지선 라인들을 알면서 어디까지 또 반등이 나올지 그 라인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200 종목들이 같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거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제가 목요일 날 이데일리 생방송 주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밑에 있는 여기 이 연두색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추세 지선 라인들 찍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위주로 올라가면서 장을 또 끌어당긴 그런 상황인데 여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이 또 크게 나왔죠. 실질적인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선물이 어디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코스피 200 종목을 비롯한 여타 종목들이 같이 반등이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저항선 라인들을 월요일 날 저항선 테스트를 한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해야 윗저항선 라인들까지 가면서 종목들이 같이 또 땡기고 올라가는 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하면 일단은 13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월요일 날 1차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엔 1116.3035 라인들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라인들을 돌파하면 1171포인트까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왜 봐야 하냐면요. 선물이 올라갈 때 코스피 200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요. 자, 지금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디커플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월요일장부터 다시 저항선 돌파하면 이거는 커플링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면서 금요일장의 고점 라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 내려와서 역헤드앤 숄더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원바닥으로 올라온 상황이며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저번 주 토요일 주식사서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는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다시 찍고 나서 어깨 하단 구간을 만들고 나서 재차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삼성전자도 왼쪽 어깨 상단 구간이 있고요. 하단 구간을 만들고 나서 다시 밑에 아랫머리 구간을 만든 거예요. 지금 오른쪽 어깨 구간은
어깨 하단 구간과 어깨 상단 구간 그 저항선 라인들을 금요일장에 찍었다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구간에서 계속 흔들면서 움직일 텐데 결국에는 여기 돌파를 하면서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위에 있는 35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넥스 트레이드장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모습도 여러분들은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사섬에서도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그 주토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은 28만 3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들을 지금 찍고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과 수요일 같은 경우에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수렴 구간이 끝나면 위로 올라가면서 30만 원과 35만 원 대 라인들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상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예상도를 그려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하고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같은 역헤드 앤 숄더 차트를 그리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었을 때도 제가 주투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SK 하이닉스가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가게 되면 이건 상한가를 가야 SK 하이닉스가 윗저항선을 찍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가면서 찍었죠. 자, 다시 이 라인들에서 단기 M자를 그릴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쌍바닥 구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해야 위로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요 점을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재차 반등으로 올라온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거를 이제 월요일장에 우리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이거는 며칠 전에도 4거래일 전에도 이 저항선 라인들 찍었었죠. 찍은 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 라인들 돌파가 나오는 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2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다 지선 삼아서 재차 2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니까 요 점을 참고하셔서 보셔야 하고요. 이거를 오늘 제가 12시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200 종목들 또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어깨 상단 구간을 찍었기 때문에 단계 한번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엔 금요일 날 찍었습니다. 이거는 삼성 SDI나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재차 반등으로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를 뚫고 올라가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를 또 이제 보내드리니까 그 링크를 타고 여러분들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식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은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조정이 나올 때는 제가 금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양봉으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하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지선 라인들을 찍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익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에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통해서 보는 시장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수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서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저항선과 지지선, 이 추세선을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될지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방송 시간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고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방송 끝난 이후에 오후 12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만 네. 여타 다른 종목들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네. 많잖아요. 특히나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50분, 지금 또 벌써 1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 오후 12시에 할 예정인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지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선 라인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렸죠.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이건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어디에 있는지 알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지지 저항선을 알고 대응을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특히나 이샤전지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위에 있는 저항선 어떤 저항선 라인들을 이번 주 초에 찍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눌림목 지선 라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라인들에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제가 공개 방송할 때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지선 라인들 알려드리면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 제가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공개 방송을 참여하신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대응하시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2시 공개방송에서 찾아뵙기로 하고 주식 상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50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난 이후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오후 12시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추세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뜯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주태영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부방 입장 가능하고요. 공부방 오시게 된다면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너튜브에다가 또 이데일리 온 검색을 하시면 또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오후 12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상담 접수가 가능하시죠. 02377-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 지금 빠르게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하셨을까요? 효성중공업 네, 효성중공업 들고 오셨고요. 270만 원 10%. 매수가는 270만 원의 비중 10%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효성중공업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효성중공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일단 먼저 찍은 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물론 알려드리겠는데 자, 근데 이게 제가 단기 조정이 나오도 이건 무서워야 할 차트가 아니고요. 반등에 올라가게 되면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점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선 라인들과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의 추세 지선 라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자, 현재 구간은 아래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느냐.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 구간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헤드앤 숄더는 이 오른쪽 어깨 구간을 다 진행한 후에 팔란을 만들러 위로 슈팅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많아요.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우지수, 나스닥 차트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어깨 상단이에요.
이 어깨 상단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지선 저강을 했던 그 라인들인데 효성중공업의 어깨 상단은 여기예요. 지선 라인들, 어깨 하단 지선 라인들은 여기고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깨 상단을 지금 찍고 나서 어깨 하단 지선 라인들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위로 슈팅이 나올 그림을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47만 원이에요. 자, 이 247만 원 혹여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조금 더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247만 원? 네. 네. 자, 247만 원 라인들, 지선 라인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구간이 아주 좋아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갈 때 1차 목표치는 일단 여기 어깨 저항선이 아니에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을 때 350만 원이 1차 저항선이에요. 그럼 전수를 우리가 세워보게 되면 247만 원에서 이제 뭐 생방송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매수를 잡으셨으면 한번 좋겠고요. 반등으로 올라갈 때 1차 목표치는 350만 원이다. 그럼 그 라인들을 갔을 때 지금 비중에서 절반만 줄이시면 돼요. 절반. 왜 절반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간을 찍고 나서 한 번에 돌파가 나는 것보다는 350만 원 라인들을 찍고 옆으로 살짝 기어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 후에 재차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420만 원을 목표치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420만 원 라인들 같은 경우엔 세력들이 설정해 놓은 그 저항선인데 이 420만 원 라인들 찍었을 때 우리가 뭐 비중을 뭐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돌파 나오게 된다면 보너스로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게 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하고도 좀 연관이 많습니까? 자, 이거 엔비디아 실적하고 지금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걸 많이 얘기를 하시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엔비디아 이제 실적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실적 발표를 많이 할 때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 호재 소멸로 시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정규장 끝나고 나서 주주 환원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발표하자마자 음봉으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이제 삼성전자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이제 약보합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일단 저항선 라인들을 추세 저항선 라인들 그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이고 효성중공업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찍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세력들은 여기를 한 번에 안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여기에서 또 한 번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요점을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이제 지금 뭐 20만 원, 30만 원대까지 올라왔었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깨졌어요. 그 전에 실적 발표를 7만 원대 했었는데 실적 발표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7만 원대에서 5만 원이 깨졌으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지선을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과 7만 원. 245만 원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갈 수는 있겠네. 그치? 네, 저는 내려가는 것보다 조정 시에 오히려 조금 더 담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중을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즘 참고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효성중공업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247만 원 지지선 라인인데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된다면 더 담을 만한 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다음 주 시장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또 들고 반갑습니다. 오셨을까요?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한 25%에서 30% 정도 되고요. 네. 예, 그리고 14만 6천 원인가? 7천 원 정도 돼요. 아모레퍼시픽 14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5천 원, 6천 원, 예. 네. 비중은 예. 30% 정도이신가요? 네, 네, 네.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인데 혹시 담으신 계기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주식 잘 모를 때, 그걸
35,000원에 그 300주 샀어요. 야. 그러다 밑에서 이제 정말 밑에서는 못 사고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추가 매수가 비중이 조금 높았었는데 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파트너님께 네, 고민 네.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네, 아모레퍼시픽 바로 네. 상담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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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힘든 점 예. 고생하셨고요. 네, 아모레 퍼시픽 이제 뭐 대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예. 저항선 라인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단기 눌림 자리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지금 구간은 오른쪽 어깨 구간이 있거든요. 역회된 숄더 오른쪽 네. 어깨 구간이라서 저는 요 점을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과거 이제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단기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 밑에 라인에서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지금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하는 거는 단기 저항선 라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그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단기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15만 원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5만 원 저항선 라인들은 우상향 저항선이라서 그러니까 일봉들이 몇 개 더 생기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라인들을 왔을 때 지금 비중이 30%시라서 너무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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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그럼 13만 5천 원 평단가에서 위에 있는 15만 원 갔을 때 여기서 비중 절반만 한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도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한 번에 돌파가 나오면 17만 원이 보여요. 그러면 17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예. 이 15만 원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단기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 조정. 예. 자, 이거 단기 조정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15만 원의 절반을 매도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라인들 지금 저는 이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옆으로 좀 더 기다가 한번 찍고 나서 재차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큰 지선 라인들이 12만 3천 원에 있어요. 네네네. 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12만 3천 원 라인들 왔을 땐 덜어낸 물량만큼 제 매수를 받아도 되는 그 라인들이고 이거는 이제 15만 원을 찍고 조정이 나왔을 때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15만 원 라인들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저항선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는 여기 17만 원 요 라인들의 두 개가 겹쳐지게 돼요. 저항선 라인들이. 이건 과거에도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저항선이기 때문에 요 라인들 17만 원 왔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체인지 한번 하시죠. 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두 가지 전술 다 세워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보실 때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네오셈이요. 네오셈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8,500원에 10%요. 네, 네오셈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는 18,500원에 비중 10%인데 네오셈 반도체 장비주인데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하이닉스에도 납품하고 있고 매출 점점 좋아진다고 해서 했거든요. 좀 모멘텀 보고 들어가신 거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가 지금 너무 높아서 추가 매수해서 나와야 될지 아니면 기다리면 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추매해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지 제가 파트너님께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네오셈 바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네오셈이 단기 저항선을 한번 맞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아셔야 되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이제 추가로 이제 매수 잡을 자리도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오셈 세력들이 되게 똑똑해요. 어떻게 똑똑하냐면 지지저항선 자리들을 다 설정을 해놓고 그 라인들 왔을 때 반등이 나오게 하고 조정이 나오게 하는 그 차트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여기 지선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W자 반등으로 시원하게 올라간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저점 지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라인들을 두 번 찍고 나서 재차 반등으로 올라가게 한 그 지선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13,000원 쪽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라인들은 어떤 라인이냐? 세력들이 과거에는 지선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지선 역할을 했고요. 그 라인들을 연결을 해봤을 때 여기를 깼을 때 여기를 저항선 삼고 밑에 있는 지선까지 조정이 나오게 했어요. 이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갔을 때 이 라인들을 저항선 삼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해야 시장님 본전 18,5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또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지금 제가 하나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구간은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어깨 하단 구간을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8,900원 8,900원을 보시면서 이쪽에서는 조금 더 물량을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잡은 밑에 8,900원에서 만약에 잡았을 때 우리 이제 평단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13,000원이 지금 저항선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물량을 잡았을 때 13,000원 아래로 평단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 제가 이제 예상도를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서, 만약에 밑에 있는 지선 8,900원 라인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았어요. 여기에서 단기 또 쌍바닥 구간을 이렇게 만든다면 여기를 올라갈 때 13,000원 라인에서는 비중 절반 이상 줄이셔야 돼요. 왜? 이 라인들을 돌파를 했을 때 슈팅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정선 15,500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반대로 여기를 돌파를 못 찍고 나서 돌파를 못했을 때는 다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위에 있는 13,000원 갔을 때는 절반을 매도해야겠다. 그리고 8,900원에서는 우리가 평단가를 13,000원 아래로 만들어서 위에 올라갔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오센 관련된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13,000원에선 절반 매도하고 그리고 8,900원에선 물량 더 잡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보실 때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미래 나노텍이고요. 네, 미래나노텍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1,610원에 7%요. 네, 미래나노텍 들고 오셨고 11,610원의 비중 7%입니다. 주가가 매수가까지 좀 오면 좋으련만 이게 좀 쉽지 않네요. 네. 아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파트너님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미래나노텍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는 11,610원의 비중 7%입니다. 바로 상담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지금 다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11,600원에 지금 11,610원에 지금 매수를 잡고 계신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과거로 히스토리를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게 하면서 어디까지 올렸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여기 미래나노텍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까지 일단 올라간 그 그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여기 라인을 찍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하실 여력이 있으신가요? 네. 네. 자, 그럼 반등으로 올라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알려드리면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최종 목표치는 한 11,200원 라인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전수를 한번 세워볼게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수치를 알려드릴 텐데 6,460원입니다. 6,460원. 요 라인들 찍었을 때는 비중을 좀 더 잡으시고요. 자, 여기를 이제 비중을 잡으실 때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라인들이 8,380원입니다. 8,380원. 그 라인들 아래로 좀 내려오게 비중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밑에 지선 라인들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매수를 잡았을 때 여기에서 반등으로 1차 올라갈 수 있는 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그 8,000원 라인 조금 위에 있는 쪽이에요. 그럼 이 라인들 쪽으로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세력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여기에서 찍었을 때도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갔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라인들을 돌파하면 물론 이 윗저항선을 연결된 뭐 13,80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매수를 잡아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찍었을 때는 일단은 비중 아래에서 잡았던 물량은 조금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어디를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느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11,200원 라인들 왔을 때 전량 매도를 한번 하시고 종목을 한번 체인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이제 수익으로 나오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11,200원 라인에서 전량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갔을 때 13,800원 라인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향후의 일이니까 우리가 밑에는 내려왔을 때는 먼저 좀 잡으신 상황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라인들 8,380원 요 라인들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아래에서 잡았던 물량들 매도하시면서 돌파해서 올라왔을 때 11,200원 라인들 목표치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산 만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 세력들 자체가 찍고 나서 바로 올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하실 필요가 없고 밑에 있는 지선 왔을 때 그 원하시던 물량들 딱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평단가를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8,380원 아래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밑에서 한 번에 이제 매수 잡았을 때는 이게 대응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6,460원 라인들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딱 찍고 나서 다시 7,300원대로 올라왔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대응할 때는 분할 매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래 나노텍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내려왔을 때 비중 조금 더 담아서 11,200원 왔을 때는 전량 매도 후에 종목 체인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힘스 네, 현대힘스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8,200원에 5%예요. 네, 현대힘스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는 18,200원에 비중 5%인데 이 종목 단기로 들어가신 걸까요? 중장기로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 뭐 중장기까지는 안 보고 그냥 이게 16,000원대로 몇 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쵸. 중장기까지 갖고 있고 싶진 않아요. 꼬리 달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뭐 시원하게 올라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파트너님께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현대힘스 바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힘드세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기 위에 저항선 라인들 계속 찍으면서 이 16,000원대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니까 아주 화딱지가 나셨죠? 예, 아주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 저항선 라인들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대응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인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며칠 전에도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쵸? 근데 이 라인들은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여기 세력들이 여기 저항선 라인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게 보이세요? 네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온 거, 이거는 세력들이 여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올라가. 하지만 이 라인들을 일단은 돌파를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린 그거를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여기에요. 21,000원. 거기까지 그럼 갈 수 있나요? 저는 단계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여기 16,000원대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돌파를 하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하나 지금 설정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지금 문제인 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못하면서 단기 조정이 지금 저는 보이고 있어요. 단기 조정. 자, 이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밑에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최대 1,500원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나.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사신 거예요?
한 5, 6월 달에 샀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고 금방 19,000원 막 이랬었는데 그때 그냥 팔았어야 되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단기 지선 라인들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월요일장에 지선 라인들이 12,350원이에요. 12,350원. 지금 비중 5%신데 어떻게 더 잡으실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세요? 뭐 그냥 조금 사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밑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전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2,300원에 사요? 12,000, 저는 이제 12,400원을 일단은 보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12,400원. 네. 거기에서 네. 우리가 물량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네.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우리가 이제 어딘지 알잖아요, 여기. 그쵸? 네. 이거 제가 이제 12,0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라인들 왔을 때는 일단 비중 절반을 줄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고 그게 16,800원 정도 되나요? 아니, 수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 올라갔을 때 전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밑에서 매수를 네. 잡고 올라갔을 때 네. 여길 네. 찍었을 때 일단은 절반을 매도를 하세요. 자, 그러면 네. 평단가가 이 16,000원 아래로 내려와야지 우리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저항선 찍었을 때 절반을 매도를 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갔어. 요 상황에선 갖고 가시면서 21,000원까지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여기를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평단가 낮춰놨잖아요. 일단 전량 예, 매도. 예. 자,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이게 지금 전술 말씀드렸고 네, 네. 16,700원. 700원. 네, 예. 16,700원. 자, 16,700원에 오면 나는 절반을 매도를 하고 이거 뚫고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은 21,000원을 목표로 데리고 가되 이 16,700원을 딱 찍고 나서 또 꼬리 달고 내려온다. 예. 이때는 전량 매도. 종목 체인지 하시죠. 네, 네, 네. 이거 네, 스트레스 네. 받아서 안 돼요. 예,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임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또 보유하고 계실까요? LG전자에 LG전자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25만 원에 30%. 네, LG전자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는 25만 원의 비중 30%인데 비중이 꽤 크거든요. 네, 물타기 했어요. 아, 물타기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주가가 지금 20만 원 밑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파트너님께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LG전자 바로 상담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LG전자 지금 25만 원의 지금 평단가신데 그 위에가 25만 원이 지금 딱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전 라인을 왔을 때는 지금 비중이 30% 너무 많아서 25만 원 라인들 왔을 때는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선 라인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지선 라인들에선 지금 추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중이 30%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 배수의 법칙으로 많이 잡습니다. 처음에는 5% 잡았다가 10% 잡고 20% 잡고 4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일명 물타기를 할 때도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 그런 추가 매수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지금 상황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이거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주식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1차 저항선이 있어요. 그게 여기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 상담하면서 LG전자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을 딱 찍고 일단 조정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해야 위에 세력들이 설정해 놓은 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갈 수가 있는데 거기가 2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지금 단기 지선 라인들을 지금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월요일 날 한번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18만 6,500원 라인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뭐를 확인을 해야 되느냐. 22만 5천원 라인이 1차 저항선 라인들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저는 시장에는 이거 본전 라인이 오게 되면
절반 이상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본전에. 이거 본전 매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올라오면? 네. 네, 그럼 절반을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고 위로 올라왔을 때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30만 원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만 원 라인들, 저항선 라인들 왔을 때는 우리가 전량 매도를 하면서 종목 체인지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매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올라갈 때 한번 더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위에 있는 장소 어떻게 변하는지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전자 본전까지 오게 되면 절반 매도, 30만 원 저항선에선 전량 매도 전술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한양 디지텍 네. 37,000원에 20%입니다. 한양 디지텍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는 37,000원의 비중 20% 맞으시죠? 예. 이 종목 혹시 언제 사신 걸까요? 한참 된 것 같아요. 한참 되셨어요? 한참 됐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계속 떨어질 단기로 때간것 같아요, 이게. 단기로 보고 계속 접근하셨나요? 떨어질 아니면 중장기로 보고 접근하셨나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니 근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좋으련만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메모리 모듈 쪽인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혹시 뭐 주변에서 지인분이 얘기하셔서 담으신 걸까요? 그게 괜찮다고 해서만 샀는데 떨어질 때 팔라 이제 팔지 마세요. 안 팔았더니 이게 뚝 떨어졌어요. 이게 참 매수는 잘해도 매도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주변에서 뭐 팔라고 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파트너님께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한양 디지텍 네.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비중이 20%인데 이게 매수가가 평단가가 37,000원이에요. 예. 이거 좀 추격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지금 찍고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물량을 솔직히 비중 한 10% 정도만 돼도 제가 좀 더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18,200원 라인에 왔을 때 더 잡으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비중이 너무 많아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 종목은 가지고 가시면서 위에 있는 세력들이 설정해 놓은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이 왔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세력들 움직임을 제가 한번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그어드렸습니다. 과거에 여기 지선이었거든요. 이 라인들. 이거 보이세요? 예, 예.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죠. 여기 이 구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깨고 내려왔을 때 이 추세선 라인들을 세력들이 이용을 해서 저항선 삼아서 조정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의도된 조정이다. 자, 의도된 조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 있는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여기에서 많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물량들을 털게 하려고 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갈 때 역헤드 숄더, 팔라인을 만들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수치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느냐. 우상향 저항선이라서 이제 일봉이 생길수록 조금씩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은 나중에 4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밑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았을 때 평단가가 우리가 이제 2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면 이거는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구간에서 지금 비중 20%에서 더 담으시면 비중이 40% 50%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좀 반대. 그것도 없어요. 네? 돈이 없어. 네. 저는 그거 반대고 요 종목 같은 경우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때 일단은 평균적으로 수익권으로 왔을 때는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를 하신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재매수 전술로 가시는 게 아주 좋아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현재 지금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라인들을 깨주고 내려왔을 때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내려오게 되면 쌍바닥 구간이거든요. 이 쌍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이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요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는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18,200원 라인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쌍바닥 구간 라인들을 지선 라인들을 찍으러 왔을 때는 이거는 다른 종목을 우리가 지금 또 잡고 계신 상황에서 그걸 수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밑에 있는 쌍바닥 구간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13,800원 라인인데 이 라인들을 오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겠지만 이 라인이 안 오면 매수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37,000원에서 지금 잡으신 상황에서 밑에 있는 13,000원대 라인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잡게 되면 25,000원 아래로 평단가가 내려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을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들 본전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를 다시 매도를 하면서 위에 올라와서 최종 목표치를 그때는 4만 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서 나중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양 디지텍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 상담을 굉장히 쉽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 추세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잡아주신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파트너님의 이런 대응 전술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다음 주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무료 온라인 방송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도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았고 무료 온라인 방송도 오후 12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 제가 너튜브 댓글창을 봤는데 온라인 방송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 방송 지금 빨리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어떤 이야기 하냐.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방송이 왜 중요한지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지 또 짧게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선과 저항선 라인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지선 라인들을 찍었기 때문에 1차 저항선 라인들, 어떤 저항선 라인들을 이제 찍을 때 우리가 상황을 봐야 한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다라고도 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하면서 넥스트레지 향해서 조정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1차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찍었을 때는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를 돌파했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슈팅으로 올라가면서 일단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30만 원이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35만 원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35만 원 일단은 전량 매도 전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밑에 있는 지선과 이런 위에 있는 목표 저항선 라인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나 이제 뭐 삼성 SDI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그 라인들, 저항선 라인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 라인들 지금 딱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지금 제가 계속 알려드렸는데 그럼 여기에서 반등으로 올라갈 때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58만 8천 원 라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라인들이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오늘 12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온라인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너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